몸이 아픈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체온이 낮다는 사실입니다. 체온을 올리는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목욕입니다. 그럼 최적의 목욕 온도는 몇 도일까요? 체온 플러스 4도가 가장 쾌적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체온은 어떠신가요?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체온 면역력, 저자 아보도우루가 쓰고 중앙생활사에서 펴냈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암흑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망했고 아파했습니다. 신종 감염병의 역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은 역시 우리 몸의 면역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데요. 저자는 전문 용어와 같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면역학자의 깊은 내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면역혁명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면역력 돌풍을 일으켰던 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저자가 사용하는 면역을 관통하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체온입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만성질환이 생기고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실제 암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체온이 낮다는 사실입니다. 수족냉증이 있거나 아랫배가 차갑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자신의 면역력을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저자의 면역력 강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아보도우루. 면역 신드롬을 일으킨 권위 있는 면역학자. 증상을 억누르는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이 아닌 치유현상으로 통증을 재정의했다. 1996년 스트레스가 몸에 이상을 초래하는 메커니즘인 백혈구 자율신경 지배구조를 최초로 해명해서 의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국제저널에 200건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명망 있는 의학자로서 세계 곳곳에서 강연 활동을 펼쳤다. 일본 니가타 의대 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지금부터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5장, 자기 스스로 단련하는 체온 면역력을 중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손쉽고 빠른 길은 바로 목욕입니다. 목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자 할 경우 온천이면 더욱 좋겠죠. 온천에 가면 기분 전환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겠지만 가정에서의 목욕은 매일 할 수 있는 손쉬운 건강법입니다. 흔히 목욕은 미온탕에 들어가서 느긋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탕은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심신이 흥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잠을 깨고 싶은 경우라면 뜨거운 탕도 상관이 없으나 건강유지나 병의 회복을 목적으로 목욕을 할 경우 교감신경이 자주 항진되면 오히려 곤란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신을 편안히 쉬게 하려면 욕조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분 좋게 느끼는 탕의 온도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대체로 체온 플러스 4도가 가장 쾌적하게 느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도씨의 낙차가 부교감 신경의 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욕하면서 자기 체온을 측정해보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체온이 상승하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혀 밑에 체온계를 삽입하고 체온의 상승을 확인합니다. 목욕 중에는 줄곧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체온계를 입에 물고 있다가 가끔 꺼내서 눈금을 읽습니다. 물고 있기가 귀찮은 경우는 몇 분마다 재도 좋습니다. 목욕 중에 체온 측정을
10일에서 2주 정도 계속하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체온 상승의 속도가 늦었는데 점점 빨라집니다. 예를 들면 목욕을 시작한 후 5분간에는 0점 몇 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2주 후에는 5분간에 1도씨가 상승하는 등 빠르게 체온이 상승해 갑니다. 체온의 상승과 더불어 땀이 납니다. 그러나 에어컨의 과잉 효과 등으로 냉증이 있는 사람은 목욕을 시작해도 땀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냉증일 경우 자기의 체온을 되도록 유지하려는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목욕을 해도 체온의 상승 속도가 건강한 사람보다 늦습니다. 아무리 느긋하게 한다 해도 너무나 오래 몸을 담그고 있으면 현기증이 납니다. 현기증으로 목욕탕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처음 한동안은 욕조에 몸 담그기는 10분 이내로 하십시오. 10분 이내로도 피곤하다, 숨이 벅차다 등 불쾌한 느낌이 있을 때에는 곧장 욕조에서 나옵니다. 목욕하는 데에 익숙해지면 욕조에 몸을 담그는 시간을 조금씩 길게 잡으면 됩니다. 몸의 방벽, 지방을 지키자. 비누로 지나치게 쓱쓱 몸을 씻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비누는 피부의 더러워진 곳이나 지방을 녹여서 제거하는 것인데 너무 사용하면 피지가 적어져 피부가 까칠까칠해져 버립니다. 피부의 피지는 피부 표면에 지방막을 형성하여 덮고 있음으로써 피부 조직의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기능을 합니다. 말하자면 피지는 몸을 지키는 방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지는 노출되어 있는 얼굴에는 피지 분비가 많고 옷으로 덮여있는 몸 부분은 분비가 적습니다. 그런데 몸의 지방막을 비누로 벗겨버리면 피부 조직에서 수분이 증발하기 쉽게 되어 살같이 매우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까칠까칠한 피부 표면에 세균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이 붙어 각종 트러블이 일어나기 쉽게 됩니다. 노인의 경우 건조하기 쉬운 겨울이 되면 쉽게 습진이 생기고 몹시 가렵게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또한 피부에서 수분이 없어지면 혈액의 수분도 줄어들어 끈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매일 비누로 씻어도 되지만 몸을 비누로 씻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꼴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좋습니다. 젊을 때는 피지가 없어져도 곧 분비가 되지만 나이가 들면 피지의 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그만큼 살같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 항상 바쁘게 움직이거나 서서 하는 일로 오랜 시간 동안 서 있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누워서 쉬는 시간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서 있거나 걷는다는 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너지의 소모가 많아지므로 그 부담감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가령 자지 않고 잠시 누워있기만 해도 심신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또한 중력을 거스르는 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에 지지 않는 뼈와 근육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아래로 중력을 받는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나 달리기, 줄넘기 등과 같은 뛰는 운동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단 노인의 경우에는 뛰는 운동이 무릎에 부담이 될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가벼운 체조나 걷기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으나 중력에 익숙해지는 일도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 열이 발생하니까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높이는데 크게 공헌해 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출퇴근 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피하여 계단을 이용하면 그것만으로도 꽤 좋은 운동이 됩니다. 계단을 오른다는 것은
걷는 것보다 훨씬 중력을 거스르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림프구 과잉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 몸을 잘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 같으면 밖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주의할 점은 운동이 좋다고 해서 과다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로감이 올 정도로 지나치게 운동을 하면 육체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우위로 되어버립니다. 피로에 지치지 않아도 운동 중에는 교감신경이 긴장하기 때문에 운동 중에는 스트레칭과 같은 간단한 체조를 하여 몸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스트레칭으로 천천히 근육을 펴면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여 운동으로 긴장했던 근육이 이완됩니다.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아프거나 몸의 상태가 좋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힘없이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가 처지고 목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력을 거스르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온의 열 에너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기력이 있는 사람은 척추의 제일 아래에 위치한 선골을 앞으로 내밀고 목뼈를 뒤로 당긴 늠름한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자세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좋은 자세를 중력의 면에서 생각해 보면 뼈만으로 중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좋게 서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근육으로 몸을 지탱할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부담이 최소한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세로 서 있으면 심하게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인 나쁜 자세로 있으면 중력의 일부를 근육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면 교감신경이 자극되므로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면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뼈를 지탱하기 위한 근육이 필요하게 되므로 그 힘을 유지해두기 위해서라도 일상의 운동이 중요해집니다. 좋은 자세는 건강한 신체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운동에 의해서 근육은 나이에 상응하여 단련되므로 평상시에 몸을 잘 움직이도록 하여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는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기분을 전환시키는 호흡법. 긴장했을 때 심호흡을 하면 좋다고 말합니다. 호흡이 건강과 관련하는 것은 호흡도 자율신경에 의해 통제되므로 이를 잘 이용하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심신의 긴장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 중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교감신경, 숨을 내쉬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에는 고개가 숙여지고 폐가 압박받는 상태가 됩니다. 그 때문에 폐에 들어가는 공기가 적어지고 호흡은 얕아지면서 빨라집니다. 그래서 폐 가득히 공기를 빨아들이면 폐는 산소 과잉 상태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소 과잉 상태를 벗어나려고 이번에는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여 숨을 내쉬게 됩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서서히 숨을 내쉬면 공기를 많이 들이마신 만큼 오래 내쉬게 되고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는 시간이 길어져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자율신경은 우리의 무의식 중에 몸 전체의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여 그 작동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호흡은 의식해서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자율신경과 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창구가 되는 셈입니다. 조금 피곤하거나 몸이 긴장되어 저체온으로 되었구나 라고 생각되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일을 되풀이해서 교감신경 우위의 상태에서 벗어나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분이 침울하거나 생활에 긴장감이 부족해 저체온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얕게 숨을 쉬어
부교감 신경 우위 상태에서 빠져나옵니다. 호흡에는 복식호흡과 흉식호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욱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복식호흡이 낫다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낮 동안 일하는 도중에 하는 경우에는 흉식호흡을 해도 좋고 자기 전에는 침착해질 수 있는 복식호흡을 한다는 식으로 적당하게 기분 좋은 심호흡을 하면 될 것입니다. 현미채식으로 자율신경을 자극하자.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현미채식의 식생활로 바꾸도록 병약한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은 현미를 주식으로 하고 야채, 해조류, 버섯류를 먹고 고기와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일주일에 한두 차례만 먹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권고에 따라 현미채식을 시작한 사람들로부터 단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체질이 바뀌었다는 보고를 자주 받습니다. 현미가 좋은 이유는 정백미에 비해서 단연코 영양분이 많다는 것이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이것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소는 거의 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좋은 점은 현미에 식물성 섬유가 충분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성 섬유는 특별한 영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장내에 불필요한 물질을 흡수하여 변과 함께 배출해주고 소화를 도와주는 장내의 좋은 세균을 증가시키므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지금까지 체온 면역력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밝힌 대로 저자는 현대의학을 전공했지만 동양의학적 관점에도 열려있는 분입니다. 저자의 책을 관통하는 단어는 저체온과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며 체온을 낮추도록 합니다. 체온이 낮으면 암과 같은 대사질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의 면역 강화는 체온을 올리는 방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자의 에필로그를 읽으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원인을 추구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낫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의사나 매스컴의 말을 과신하여 듣지도 않는 약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예컨대 조기 발견, 조기 치료라는 말에서 현대의 의료로는 암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치료할 수 없다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료 문화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처방된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자기 힘으로 분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의사가 하라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원인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최고의 의사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의사나 약은 환자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힘을 도와주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